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 소장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매물을 내놓으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매물을 내놓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을 내놓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오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전화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SNS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SNS를 이용하는 방법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건 좋아요. 직접 공인중개사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긴 합니다. 근데 한 군데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는 5, 6군데, 7, 8군데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야 되고, 한적인 또 제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또 한 7, 8번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전화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 찾아오는 거나 전화하는 거나 솔직히 똑같은 겁니다. 시간적인 제약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 SNS를 통해서 하게 되면 왜 좋으냐 하면 여러분들이 중개라는 거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법적인 정의는 뭐냐면, 중개는 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한 때부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로 많이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이 많이 올리는데, 이 네이버 부동산은 주로 집을 찾는 분들이 보는 겁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보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업자들도 보기도 하겠지만, 주로 소비자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입니다. 어떤 공인중개사가 딱 보니까 매물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106동에 매매 6억 7천으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가 대충 어딘지를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압니다.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아니까 전화를 걸어서 매물을 내놓으셨던데, 저희 어느 부동산인데 저한테도 매물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그래, 다른 부동산도 팔아주겠다는데 내가 굳이 마다할 필요 있겠어? 해서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건 중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강요한 거죠. 내가 전화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전화작업이라 일명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뭘 하는 게 좋냐면 SNS로 하는 겁니다. 문자 다 할 줄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단지 내 부동산들 쭉 한 바퀴 돌다 보면 전화번호 다 나오잖아요. 간판에도 있고. 거기다가 일률적으로 문자를 쫙 보냅니다. 매매가 얼마, 매매가 예를 들면 6억 7천, 몇 동, 몇 호, 언제까지 팔아주세요. 우리 집은 어디가 좋고, 시스템 에어컨이 4대가 있고, 타일은 탄성 줄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싱크대, 식기세척기도 옵션으로 그냥 기본으로 드려요. 이러한 내용들을 쫙 작업하셔가지고 그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에다가 너무 많이 보내는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7, 8거 보내는 건 괜찮은데 10대 거 보내기 시작하면 네이버 부동산은 일반 고객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곳에다가 보내게 되면 급한 줄 압니다. 저 집은 되게 급하기 때문에 내가 가격을 좀 후려쳐도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곳을 보내는 거는 좋지가 않고요. 많이 보냈다고 하면 한 10군데 정도 그렇게 보내시는 건 괜찮고, 다른 데서도 똑같이 그렇게 보낼 거 아닙니까? 보내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좀 빼고 그 부동산에도 아닌 다른 부동산들한테 보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개라는 것이 단독 중개가 있고 공동 중개가 있어요. 단독 중개라는 건 내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한 단독 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님만 붙이면 양쪽에서 수수료를 제가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물건을 받지 못했는데 내 물건이 마음에 들진 않아서 다른 물건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공동 중개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쪽에서밖에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반으로 줄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독 중개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를 보내게 되면 내가 단독 중개를 의뢰를 받은 거니, 정식으로 의뢰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단독 중개 매물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어떤 분들은 한 군데만 내놓는 분이 계세요. 나는 저 부동산하고 엄청나게 친해. 집 사올 때도 싸게 사줬고 했기 때문에 난 거기다 내놓을 거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한 군데 내놓게 되면 한 군데 부동산의 고객들밖에는 안 하겠죠? 나머지 부동산들은 자기한테 의뢰한 거기 아니기 때문에 일단 2순위로 밀립니다. 공동중개 매물이기 때문에 2순위 밀려요. 자기가 갖고 있는 1순위 매물, 단독중개 매물 일단 먼저 브리핑하고 난 다음에 그 매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할 때는 차선책으로 이 매물을 소개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쪽은 브리핑을 할 이유가 없죠. 수수료 반밖에 못 받는 물건을 내가 왜 신경을 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매물을 내놓는 거는 극히 위험합니다. 여러 군데 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내놓는데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하기 싫으면 SNS를 이용해서 하게 된다면 사람이 기회를 갖잖아요. 5명이 1순위 기회를 갖는
것보다 10명 1순위 기회를 받는 그 매물이 더 빨리 나갈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매물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굳이 뭐 한 사람한테 내놔가지고 나는 그 사람한테만 뭐 내놓을 거야. 그러다 보면 약간 더 안 좋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 전화 걸어가지고 저한테 뭐 내놓으시면 안 될까?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단호히 거절을 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주겠다고 한다면 다른 공인중개사도 기회를 주고 싶다면 말씀드렸던 SNS로 쫙 돌리세요. 네, 그게 훨씬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공인중개사끼리 너 전화 작업해가지고 내 매물을 뺏어갔니? 이런 분쟁이 또 생깁니다. 분쟁이 생기면 감시 감독하는 지구 내에 공인중개사를 관리하는 그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 공정거래 관리하는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이게 옳고 그른이를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으시는 고객님들께서도 이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여러 군데다가 기회를 주는 것이 내 매물 빨리 나가서 좋고 또 그런 분쟁을 사전에 또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을 내놓으실 때 SNS에 뭐 매물 내놓으신다 가지고 우리 단지 말고 우리 단지 내 부동산 말고 다른 데도 막 내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은 지역적인 특성이 되게 강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단지에 살고 있으면 그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들은 내 매물에도 관심을 갖지만 내 단지 바깥에 다른 단지에 있는 부동산은 내 매물에 대해서 내가 비록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단지 내에 찾아오는 손님이 다른 단지에 있는 물건을 찾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단지로 가지고 그 단지를 뭐하러 오겠습니까? 이게 국지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다른 단지 내에 내놓아봐야 문자 메시지 값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내놓지 마시고 단지 내 부동산에 있는 데다가 주기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면 더 효과적으로 내 매물을 빨리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효과적으로 내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